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60회 국제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씨 많이 덥죠? 그렇죠? 너무 많이 더워져서 보이세요? 그쪽 끝에 있으면? 그때 잘 보여요? 만약에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자, 그 국제학 포럼이 지금 60회까지 진행이 됐고 보통 한 학기에 4번, 뭐 3-4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학 연구소가 진행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강사분들을 초빙한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학 포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브라운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국제학연구소의 한미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국제지역학 융합전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 비교과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융합전공은 전공,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국제지역학을 수행을 하시고 또 지식을 쌓으시고 또 전공에 직접 참여를 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비교과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마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국제지역학 포스터 논문 대회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벌써 6회째가 되었으니까 아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참여율도 높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한 팀은 이제 100만 원. 괜찮아요? 100만 원? 별로예요? 적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 두 팀은 8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니까 그 비교과 스토리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국제지역학 포스터 논문 대회 발표회 검색하셔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포스터 논문들이 당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특히 다문화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민족 이러면서 단일민족, 한국의 이제 사람들은 단일민족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특히나 여러분도 학교 밖에 나가보세요. 남문 쪽 들어가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이주 노동자들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 매 학기마다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일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융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어울려져서 행복한 사회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부산의 행복한 도서관의 관장님을 모셔서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는 전문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동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그 간만동이라고 아주 부산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이었었거든요. 간만동에 너무나 집값이 싼 곳이라서 저희는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이 차신 거는 카메라. 네네. 제가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간만동이라는 곳에 미혼모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 집을 사게 됐었는데 이제 그 계기가 좀 좋은 일에 좀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공간을 다락방처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부산대 이제 그 부경대 용단 캠퍼스가 바로 밑에 있었고 집값이 가장 싸다 보니까 밀양이나 이런 데보다 밀양보다 훨씬 싼 곳이어가지고 정말 부지만 딱 건넜는데 그 당시
당시에 저는 2018년도에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결혼한 이주민들 있잖아요. 며칠 만에 처음 만났었거든요. 집을 두 집만 딱 건너뛰니까 8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었고 심심하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또 책도 좀 읽어주고 제가 심심해서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좀 이 아이들 어떻게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을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그 그림책 도서관을 갖다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은 2003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이라서 지금 만 22년이 넘는 좀 오래된 도서관인데 2019년도에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전문 도서관으로 재개관한 곳이고 현재로는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전문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도서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도 이제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제가 운영하는 전문 그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좀 잘 살자.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외국인 이주민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그 좀 더 밝은 미래를 갖다가 꿈꾸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도서관이고요. 저희는 도서관에서 저희 도서관 소개를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되게 많은 유학생들과 외국인들과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019년도 이전에는 저희 어른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2019년 어른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아니고 그 대학 청년들이 한 2년 넘게 정말 직장도 안 가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두 달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잠깐 노는 동안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직장을 못 가지고 1년 넘게 형편도 좋지 않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2019년도에 그 어른들이 이제 저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인 뿌리 한글학교하고 장례 결혼을 맺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오셨는데 아니 이 젊은 청년들이 일도 안 하고 이 아이들한테 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직장에 가고 우리가 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와가지고 이 자리를 좀 메꿀게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 봉사자들은 도서관에서 하는 직원이나 봉사자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고요. 저희 이제 도서관의 그 이용자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한 만 2세 정도부터 많게는 89까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저희는 이제 한 2세 정도부터는 언어 치료가 들어가고 80대 이제 거의 90대 정도 됐을 때는 어르신 하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살부터 거의 90살 가까운 80대까지 많은 학생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저희 공간이라서 저희는 그냥 되게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희한테 조금 자랑을 좀 한다 그러면 저희는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날 때 우리 보통 대부분의 수업이 멘토 한 명에 멘티가 이렇게 다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 멘토링이나 아니면 1대 다 멘토가 다수인 저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대1 다수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세대들이 오셨을 때
서울시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시라든지 오카리나 협회 회장님, 시향에서 한 37년 동안 바이올린을 하셨던 그런 시향 연주자라든지 부산에서 그 요리 아동 요리로 최고의 강사를 지내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문화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무 지원도 받지 않는 조그만 사립 도서관인데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은 그 학생들이 교육부 소속의 학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으면 학교 안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하고 있고 학교 밖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하고 있고 그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성인문해교실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저희는 그 다문화 학생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들 중에서 제가 잘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도서관에서 다문화의 롤 모델을 저희 찾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정말 그 다문화의 롤 모델을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정했었는데 고려인과 파독한국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려인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파독한국인 혹시 잘 아시나요? 제가 이제 그 고려인들을 왜 이제 그 제가 롤 모델로 삼았냐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863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연해주 땅에 정말 나라가 망했을 때도 힘들지만 망하기 전에도 망했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그 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 굶어 죽고 학적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연해주 땅으로 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보면 나라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연해주 땅에 이렇게 그 처음에 정착을 했었고 1905년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독립투사라든지 그 지식인들이 같이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었던 게 아니 이게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좀 신분이 낮고 힘든 이분들하고 독립지사들하고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놀라웠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층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좀 다르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처음에 1800년대에 이주를 한 이분들은 생계형으로 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어떤 보호나 혜택을 받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한 거고 나중에 1905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애국지사들이 왔는데 전혀 다른 성격에 있는 이분들이 화합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저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교육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특성은 이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해외로 이제 이주한 한국의 첫 다문화거든요.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 우리 이제 외국인들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면서 해외로 첫 이민을 간 고려인들은 이렇게 정말 남의 나라 땅 정말 척박한 황무지 땅에서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잘 살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우리는 굶어 죽어도 교육을 합니다. 자식들. 사실 요즘은 이제 교육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예전에는 만약에 아이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경우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밥만 축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다 노동력이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굶어 죽어도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성은 미래를 위해서 종자는 어떤 순간에 정말 한 50명이 있으면 진짜 한두 명이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지키고 정말 생산성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굉장히 투철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종자를 지키는 씨앗과 종자를 어떤 교육과 씨앗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1905년까지 이제 종자를 지켰었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 화합될 수 없는 정말 남은 나라 흙먼지 땅에서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전해주 신안촌이 없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런 독립운동의 기반을 되었었는데, 이렇게 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교육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가 1928년부터 32년 초반 사이에 학교가 한 380개 정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380개의 학교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학교가 380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연해주의 그 조그마한 남의 나라 땅에 학교가 380개라는 게 그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고, 그 미등록되어 있는 학교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열이 높았었고, 또 거기에는 당시에 이제 고려 사범대학교라든지 전문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관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민을 갔었던 최재영이라고 19살 때 이민을 처음 갔는데, 이 최재영이라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집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이민을 가가지고 갑자기 먹을 게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또 굶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학교는 다니지만, 그래서 가출을 해서 만난 사람이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좋은 인성을 가르치고 학문과 지식과 성품을 가르쳐가지고 그 좋은 분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성장하게 돼서 이분 하나의 이분의 성장이 차세대 리더로 어린 나이에 이제 가출을 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견문을 넓히고, 이 선장 부부의 도움으로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갖다가 얻게 돼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해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이분들한테 이 최진영 선생님한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는 그 차세대 리더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이런 집단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독립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독 한국인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1860년도
아시겠지만 1950년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저희가 군사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이고 또 그 계속 군사 쿠데타 일어나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간호사로 그다음에 강부로 정말 어려운 일 간호조무사로 가서 이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부도 1200 지하 1200m 정도로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간호사나 간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8시에 출근하면 한 7시나 뭐 9시에 출근하면 7시 뭐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성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친절하고 자기 일을 갖다가 그날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였었지만 그 나라에서 이 코리아에서 온 간호사나 아니면 간부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코리아 엔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의 그런 미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엄청난 차관을 빌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고 군사 쿠데타 계속 일어나는데 와가지고 돈을 한 몇조 달러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빌려주고 싶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을 건데 많은 국민들까지 독일 국민들까지 저 나라에 한국에는 돈을 빌려줘도 될 거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파독에 갔던 파독 한국인들이 근로자들이 그만큼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 너무나 저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혼생이 없다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기 때문에 파독 한국인들은 그의 미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희가 차관도 빌려오고 사실 돈만 빌려온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같은데 무료로 이렇게 독일에서는 수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무리 돈을 가져오는 건 사실 상관이 없지만은 저희가 기초학문이라든지 원천 기술을 익힐 수가 없다면은 저희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 한 명이 외국에 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인과 파독 한국인은 행복한 도서관에서 저희가 다문화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명,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일 만큼 독립운동의 중시 역할을 다 했었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동해 건업회 뭐 안중근 의사 무슨 신문 이 거의 다 보면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한테서 나오거든요. 이렇듯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움직이고 몇 명 되지 않았던 파독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 지금 현재 아무리 많아도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고 기술도 있고 아직은 다문화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다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키우면 잘 돌보고 함께 잘 살아간다면 다문화는 정말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행복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문화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다문화 아이들은 학교 가다가 굉장히 이탈을 많이 해요.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집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한국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아빠는 엄마 나라 말 모르고 엄마는 아빠 나라 말을 모르다 보니까 단어가 거의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굉장히 익숙지 않고, 또 외국인 노동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거의 몰라요. 근데 1살 정도의 아이들이 갔었을 때, 어린이집에 갔었을 때 똑같이 말을 모르는 건 똑같는데, 한국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먹고, 근데 외국인 그 다문화 아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최고로 재밌다하는 이게 교구나 놀잇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거를 가지고 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싶고, 또 모든 아이들이 이 놀잇감을 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그냥 뺏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차례로 순서를 지켜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차례로 순서를 지킨다는 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뺏었는데, 우리가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쟤는 못된 아이예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약속 안 지키는 아이야. 그래서 나는 안 놀래. 근데 다문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좀 말이 통한다 그러면 사탕하고 바꿀까? 아니면 나중에 조금 뭐 다른 딜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거부당하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점점 힘들어져서, 이게 아이들하고 교육도 안 되지만 사교적인 이렇게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처지고, 그리고 뭐든지 부정적, 너 안 돼라는 느낌만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이거 잘못됐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렇게 반응으로 아이가 인식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다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교육이 늦어졌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취학 준비 전까지 한 6, 7세 정도 되면은 5, 6, 7세 되면 취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학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정말 요즘에 너무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취학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이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이 있으면 한국 아이들은 꼴등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앉아있지만 어려워지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친하게 하는 방법들, 관계성을 맺고 사회성을 맺어지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학교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많이 이탈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탈돼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좋은 대안학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홈스쿨링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한 20대, 우리 보통 아이들 한 20, 30년 정도 우리가 부모나 국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한 30대부터 경제활동이라든지 우리 국민으로서의 책임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쩌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예쁜 선생님들,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 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 그 아이들이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경제 치안적인 거라든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사적인 정치적인 모든 구멍에서 펑크가 나버리면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관심을 가져주면,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제가 두 가지만 말합니다. 그냥 재밌게 같이 놀아주고 공부하고 왕따 시키지 않는 거. 대학생들은 그 다문화 아이들한테 한번 웃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걔들 힘들면 그 힘든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을 도울 때 내가 내 한 명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케어하려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 한 2명 해도 힘듭니다. 근데 아주 한 10명, 20명이 이 아이
한 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도와준다면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100명이 한 명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따뜻한 눈길 한번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해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된다면 인간 애지, 인간 감성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문화 아이들이라 해서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좀 자존감도 낮고 힘들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 다 잘 키우면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다문화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성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친구가 정말 우리나라의 일등 국민이지만 중국에서도 이 아이들 굉장히 귀한 자기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크게 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안에는 국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축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 편 있으면 다 그 국가 그 선수를 응원하는 것처럼 그 친구 안에는 그냥 단순히 국적만 있는 게 다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안에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농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고 문화도 그다음에 전통도 음악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 한 명 잘 키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대치 가성비가 있다면 다문화 아이들을 잘 키웠을 때는 이 가성비가 우리가 못하는 영역에 아주 높은 가성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아이들을 잘 키우면 인간의 의지, 인간 감성으로 될 수 있다. 한 명 잘 키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한 명을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우리가 삼성, LG 우리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정말 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듯이 다문화 아이들 한두 명을 잘 키운다 그러면 그 아이들 통해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보면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무대를 많이 세워줍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저희 처음 시작했었을 때 중국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특히 할머니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배워라. 너희는 언어를 잘할 수 있는 DNA가 몸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들한테 아이들 중국어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부모님 그리고 이제 특히 유학생한테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서 신앙송해라든지 노래라든지 스피치 그다음에 전통춤 뭐 이런 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한테 승부를 할 때 우리나라 거 가지고 이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또래하고 그러니까 또래들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인도 아이들인데 이 인도 아이들한테 인도 전통춤을 추게 만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지금 영화의 전당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에서 120인의 날 한국 기아 축하거든요. 축하 공연인데 이런 공연에 나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통춤도 추고 패션쇼도 하고
언어도 한번 이렇게 외워서 딱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 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밌어하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혼자만 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그 전통 자기 나라 전통 참 여기 보면 이게 나라별로 다 다르거든요. 저기는 미얀마,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리핀, 저기는 고려인들, 저기는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나라에서는 여기도 나라별로 몽골 자기 나라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큰 무대에 서가지고 자기 것을 펼치게 되면 가장 큰 거는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엄마는 책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책 선생님 프로그램이 여기 엄마는 책 선생님 부분만 좀 라면 힘들다. 좋아? 너 뭐야? 너가 거울이 뭐? 그냥? 니네가 다리가 너무 많아서 맞아. 그냥 혹시 자면 지가 그냥 잘 때 아마 셔브 신경용 주지. 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어머님들도 한국말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중국 책을 읽어주면 첫째로는 있죠.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저희 그 엄마들이 그 책을 읽어주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면 그냥 10,000원 줘요. 자기 아이들을 될 수 있고 몇 명이 한 서너 명 아이들만 있으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보다는 우리 엄마는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한 우리 아빠가 결혼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 못해서 외국 엄마하고 결혼했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는 선생님이다. 너무 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돈 10,000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도서관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하게 되면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하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제 엄마는 책 선생님이고 저희한테 가장 큰 거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그림책 번역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 그림책 번역 사업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저희 도서관에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일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 6, 7년을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을 때는 종이 쪼가리에 하기가 아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좀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한테 저희가 한국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한국 학생 한 명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매칭시켜 가지고 그 자기 나라 자국어 그림책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요즘에는 번역기가 작년부터 너무나 정말 뛰어나가지고 번역기 이제 본인의 실력이 뭔지 아니면 이거는 번역기의 실력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어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을 하려면 정말 한국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국어 우리가 그냥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 그림책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 맞는 언어로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국어 그림책을 한국 학생하고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 친구들이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제가 이제 그 1대1 매칭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가 24시간 공부에 필요한 거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좀 책임져줘서 이 친구를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라. 왜냐면 지금 거의 글로벌 시대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조금만 잘해줘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이게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너희 집에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집이 하나 생기고 베트남에 가면 너희 집이 진짜 생긴다. 평생 가는 이 친구를 이 짧은 시간에 조금의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실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학생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유학생들을 공부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할 때 사실은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재정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마다 그 사업을 좀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그림책 번역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저는 이렇게 제안만 하면 학교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그다음 한국 학생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그 그림책 번역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책 번역 사업할 때 도서관에 와가지고 몇 번의 활동을 하고 반드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국 학교에서 학위를 받아가면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 태국에 있는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 학교 가면 너희 나라 가면 뭐 해? 이랬더니 저희 교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7, 8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 네 정말 그렇는데 그렇다면 너희 우리나라 되게 고맙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너희 나라 다문화 아이들한테 너희가 정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언니 오빠가 되어준다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일 것 같고 가치 있는 일일 것 같다 해가지고 만나게 해주면 그 핏줄이 땡겨요. 정말 왜 외국에 사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많이 반갑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그 눈빛이 손길 하나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그렇게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에 있는 그 동북의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이나 모든 문화적인 배경하고 유학생들의 배경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 아니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삼촌, 언니, 오빠들이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미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따뜻한 눈길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부분 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한국 학생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어떤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그 다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 1대1 수업을 하게 된다. 1대1 수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과 베트남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학생들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 외대에 있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하고 1대1 매칭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1대1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중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코피노나 라이타이언 같은
해가지고 뭐 어떤 학생들은 그 수업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6급을 받기도 하고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팀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뭐 코피노나 라이따이언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혜택을 받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 또래 친구, 또래 멘토링도 가능하잖아요.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한테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선순환 씨앗 나눔이라고 저희는 그냥 표현하는데, 받으면 그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눠주는 거. 저희는 그런 구조로 이제 자원봉사와 그 다음에 도서관 기본적인 운영 체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감기도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거의 50살 때까지 저는 그냥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보지 않는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잘 키우고 싶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닌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관심이고 마음인 거더라고요. 근데 다문화가 어렵고, 다문화 이렇게 우리가 국가 소멸 이런 말이 있으니까 걱정되시잖아요. 솔직히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그 세금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한 30년 정도 지나면 세금을 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별로 걱정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 아이들 잘 키우면 돼요. 그 아이들 진짜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면 정말 우리 세금은 사람이 많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세금 많이 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내 미래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그 투자가, 특히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고려인들도 해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를 다 움직였었고, 그 파독 한국인들도 해냈는데,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능력도 있고 뭐 모든 역량과 기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교나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오케이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육부 소속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한 56명이고, 저희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실습생이 한 30,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 일자리 한 16명. 그리고 저희 실습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명. 왜냐면 심리학과 같은 경우 반학기 들어오면 한 9명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한 3개 대학, 4개 학부에서 대학원 석박사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그냥 저 요청했어요. 저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돈 하나도 들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시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런 시선으로 다문화를 본다면 정말 다문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동아리도 있고 SNS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들이 요즘에는 다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도 좀 많기도 하고,
다만 좀 생각 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어렵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서관에 오면 사람들이 저보고 언어를 몇 개 정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 베트남어 이런 거 기본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말 말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도 지금 제가 너무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만나려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비언어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제일 쉬운 게 다문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문화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다문화 엄마들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저 사람들 정말 이 다문화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닿으면 말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는 어렵다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따뜻한 눈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저희 혹시 저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지금 강의 준비를 너무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제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낀 건 그거였어요. 차세대 리더. 제가 이제 제일 끝에 첫 번째 몽골 청년 다문화 여기 몽골 청년 다문화 청년 다문화 제가 요즘에는 제일 끝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잘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전교 1등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굉장히 좀 부촌 지역에서 그 아이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애가 3명인데 돈도 한 푼도 없고 학원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 했는데 좋은 선생님을 고릅니다. 제가 첫째로 좋은 선생님을 골라서 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전교 1등 했어요. 그 멘토링 학생의 그런 마음과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선생님, 관장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줘가지고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지금 선생님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잖아요. 시선도 힘들고 경제적인 거나 그 다음에 뭔가 보호라든지 이렇게 전혀 안 되잖아요. 견뎌내라. 견디기만 해라. 그냥 견디기만 하면 나중에 이 힘든 것이 위기 극복 능력이 있고 힘들 때 이겨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진다. 반드시. 대신에 약속 잘 지키고 부지런만 해라. 그렇게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커가지고 지금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살 수가 없으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것도 반드시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말한 전교 1등 가족들은 전부 다 영어권 아이들인데 지금은 그 영어권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주말에는 가서 한국 교육봉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라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부도 학원에서 막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자기는 가르쳐준 선생님이 대학생밖에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학원 못 다녔기 때문에 이 멘토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면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잘 못 키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아이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나라별로 몽골 청년 다문화 가족의 웰빙과 비전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청년 다문화 가족, 특히 이제 이 팀들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는데 의외로 있죠.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귀화를 하기를 원하고 귀환하지 못하더라도 몇 년 동안 살고 싶어하는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유학생 졸업한 유학생들. 주위에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아기 낳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되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 많아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제 이 가정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면서 하는 이 청년 다문화 가정 그 모임들에게 그 모임들 첫째로 리더에게 너희 한 명이 너 하나가 잘 되면 너를 통해서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몽골 청년 다문화 가정 리더 한 명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너 힘들겠지만 네가 정말 좋은 비전이나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다문화 가정, 청년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꼭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는 좀 힘들겠지만 좋은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공부를 시키게 되면 힘들겠지만 한 번, 두 번만 해봐라. 그러면 너의 수고가 너 혼자가 아니고 그 몽골 다문화 가정 전체가 너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진짜 엎혀서 그냥 점핑되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 다문화 가정 가족의 몽골 다문화 가정의 웰빙과 비전 이런 특강 같은 거를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것들, 나라별로 이런 청년 다문화 가정 리더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많이 필요한 부분. 너 한 명 잘 되면 돼. 너 한 명이 정말 성품 바르고 분명한 정체성과 바른 성품, 그리고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너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에 그 길을 트면은 졸업생들도 다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 한 몸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줘.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기아하든 그 다음에 단기로 살든 너가 한 명 길을 트면 그 대로가 열리니까 조금만 노력해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리더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청년 다문화 가정 특강,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모임. 그래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면 인도 이런 모임들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인도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인도 국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인도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인도 다문화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인도 국가를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국가뿐만이 아니고 한국 애국가도 얘들이 외국인 학교 다녔을 때 한국 국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제 인도 세계 요가의 날이라서 인도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인도 대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인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모아서 인도 국가를 부르고 한국 국가를 불렀는데 인도 대사님이 감격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인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정이 인도 국가를 이 행사에 불러본 적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고 외국인들이 인도 분들이 몇 명 참석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나라에 살지만 나는 인도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비판이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정체성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리가 이게 내가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따뜻해지면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인도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인도 다문화 가정이 모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 국가 제창을 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도 국가를 제창하고 한국 국가 제창을 하면서 이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또 그중에 한두 명의 리더가 있으면 이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 하나가 바른 진짜 정말 성품이 좋아야지 돼요. 분명한 정체성과 바른 세계관. 그 리더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기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좋은 성품과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도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고 경제적인 거나 그 다음에 모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이렇게 도덕적인 거라든지 가치관도 이렇게 이분들이 받아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그러고 같은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들을 찾아가지고 전 설득합니다. 가가지고 좀 잘해보자. 난 너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너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직장에서 조금만 더 공부 이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저는 그냥 사실 제가 나이가 60이거든요. 60 정도 되고 이 엄마들은 거의 한 30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 딸 정도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딸 같아요. 그냥 아들 같고. 그래서 제가 뭐 말하고 뭐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한테 마음으로 굉장히 그냥 그 말로써 나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만들 때 반드시 정말 분명한 정체성과 다른 세계관으로 좋은 성품으로 이제 만들어져야지 이 각각의 그 다문화 공동체 하나하나가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다문화는 정말 너무나 사실 그런 다문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가면 너무 좋아요. 받기만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에서는 받으면 반드시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반드시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 웃어주는 것만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는 자기가 받았으면 반드시 자기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 한 명 잘 키우는 거 그거 제가 이제 도서관 하면서 그렇게 아이 한 명 잘 키우는 게 너무 이제 이 아이들이 잘 키워가지고 정말 능력 있고 따뜻하고 정말 리더 한 명 잘 키우면 우리나라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끔씩 제 소망입니다. 미국에는 티칭 포 아메리카라는 그런 그 교육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학이나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있는 그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품 좋은 학생들이 이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오지에 있는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자기만큼 능력 있고 이렇게 상실돼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좀 채워가지고 그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부족 부분, 결실 부분을 다 채워져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처럼 이렇게 오지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자원봉사 열심히 한 명 살리든 아니면 두 명이서 한 명 있죠.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공부도 좀 채워주고 한 명 채우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 명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채워져가지고 이 아이들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아이들, 좋은 성품 있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성장될 수 있게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몇 명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들 꼭 좋은 직장에 취업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강의를 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도서관 하면서 좋은 공동체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차세대 리더는 정말 아무리 있죠 강조해도 다문화 차세대 리더는 그 만드는 거는 차세대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차세대 리더 이게 만들고 싶은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진짜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해외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어학연수라든지 많이 나가잖아요. 교환 학생들도 많이 나가는데 그 나가가지고 한 2-3시 되면은 다 끝나거든요. 학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다 끝나는 그 많은 학생들이 가가지고 우리 코피넛 센터이나 라이따이언 그 센터에 가가지고 애들 좀 가르쳐주고 자원봉사 해주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걔들은 집중 교육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여러 명 가가지고 한두 명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이에요, 관심. 그런 것처럼 혹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차세대 리더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정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그냥 이 친구들이 책임져 줄 겁니다. 혹시 저희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리더로 타출되는 좀 특출난 친구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네? 리더로 타출되는 네.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그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 있잖아요. 이렇게 미얀마를 든다면 저는 그냥 리더들을 관리를 합니다. 리더들한테 미얀마 예전에 이제 그 지하철 공사장에서 단순히 눈을 좀 다쳤는데 병원을 한국말 못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다 돼가니까 양쪽 눈 70명 손상으로 실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비, 검진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는데 수술비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아빠가 아이 4명인 그 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친한 다문화 가지고 유학생 저 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왔길래 제가 그런 걱정하길래 저희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 국제실명교구 이사가 있어서 무료로 수술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래도 당신은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명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누군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약값 정도는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양눈 실명 받고 40만 원 냈었거든요. 약값으로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얀마 유학생들한테 저희가 관계성이 조금 많이 좋아졌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미얀마 이제 쿠데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미얀마 유학생들한테 5천 원짜리 상품권 있잖아요. 전부 다 10,000원짜리 상품권 있죠. 유학생들한테 다 보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 한 108명 전체가 108명밖에 없었는데 지에서 상품권 10,000원짜리 한 명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해마다 리더들이 있으면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냥 진짜 별로 어렵지 않고 그 유학생들도 지금은 미얀마는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도 외국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리더라기보다도 저희한테 이제 좀 저희하고 컨택되는 경우에는 대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한국말을 잘하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한국말을 너무나 못하는 아이들, 외국어만 알고 한국말을 못하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말 잘하는 학생이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또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 2명이서 이제 한 아이인데 2명의 멘토가 붙어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희 선생님 저기 우리 멘토링 하는 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멘토링 할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링 하면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멘토가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한국 대학생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왜냐면 한국 수업을 한국어 따라가려고 하는데 한국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과정을 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학생은 또 한국어 수업을 해줄 때, 그래야지만이 한 1, 2, 3학년 이제 그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데, 한국말이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지금 5학년이 됐는데 1학년 이게 무대력도 안 되면 정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2명, 3명의 멘토가 투입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국 학생들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은. 저는 지금 만약에 저희한테 저한테 질문하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사춘기가 한 4학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문화는 저는 사춘기가 2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치원 다닐 때는 자기가 다문화이니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건 아는데 왜 다른지 잘 모르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우리 아빠가 한국 엄마하고 결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어.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고, 그 다음에 자기도 굉장히 상실감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엄마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나라에,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 DNA뿐만이 아니고 너 속에는 한 나라가 있는 거, 나라도 있지만 땅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있고, 문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돈 버는 거 색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반쪽이 아니다. 정말 온전한 하나. 그리고 그 온전한 1대1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거의 비슷한 것처럼 동남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고 그 비슷한 나라들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문화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만 잘하게 되면 다 네 편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나는 다문화라서 힘들어가 아니고, 너 진짜 너무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견뎌봐. 그러면 정말 좋아지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도와줄게.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